매일 아침 산책을 하시는데 예전보다 숨이 더 차오르시나요? 아니면 계단을 오를 때 중간에 멈춰 서서 숨을 고르게 되시나요? 많은 분들이 이런 변화를 단순히 나이 탓으로 돌리시는데 사실 이 뒤에는 우리가 미처 몰랐던 중요한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서울에 사시는 홍모 씨, 올해 64세입니다. 20년간 회사를 다니며 하루 한 갑씩 담배를 피웠고 퇴직 후에도 10년간 흡연을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계단만 올라도 숨이 차고 손자와 뛰어놀 때면 금세 지쳐버렸습니다. 병원에서 받은 폐기능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같은 나이 평균보다 30%나 낮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홍 씨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의사의 조언을 따라 금연과 함께 특별한 호흡법을 시작했고 8개월 후 다시 받은 검사에서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폐기능이 무려 25%나 향상된 것입니다. 혹시 폐는 한번 망가지면 회복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계셨나요? 실제로는 정반대입니다. 미국 보스턴 대학교 의과대학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후에도 적절한 관리를 통해 폐기능을 20에서 30% 향상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75세에 금연을 시작해도 폐의 염증 수치가 현저히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시작해도 늦지 않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홍 씨는 어떤 방법을 사용했을까요? 가장 핵심은 폭식 호흡이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하는 얕은 가슴 호흡이 아니라 배를 불렸다 넣었다 하는 깊은 호흡법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깊게 숨을 쉬는 것이 아닙니다.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효과적인 폭식 호흡은 4초간 코로 들이마시고 7초간 참은 후 8초간 입으로 내뱉는 4-7-8호흡법입니다. 이때 혀끝을 윗니 뒤쪽에 대고 있어야 합니다. 왜 이런 복잡한 방법을 써야 할까요? 사실 이 호흡법은 단순히 폐활량만 늘리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 애리조나 대학교 앤드루 웨일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이 호흡법을 하루 10분씩 8주간 실시한 그룹에서 폐포의 가스교환 효율이 평균 18%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40%나 감소했다는 점입니다. 홍 씨가 실천한 두 번째 방법은 의외로 간단했습니다. 바로 허밍입니다. 콧노래를 부르는 것이죠. 혹시 이상하게 들리시나요? 스웨덴 카롤린스카 연구소에 놀라운 발견이 있습니다. 허밍을 할 때 코 안에서 산화질소가 15배나 많이 생성된다는 것입니다. 산화질소는 폐혈관을 확장시켜 산소 공급을 늘리고 동시에 항균 효과까지 있어 폐 감염을 예방합니다. 홍 씨는 매일 아침 10분씩 좋아하는 옛날 가요를 허밍으로 불렀습니다. 오래된 연인들을 위하여나 사랑으로 같은 곡들이었죠. 단순해 보이지만 이것이 그의 폐건강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탈리아에서 진행된 연구에서는 하루 15분씩 허밍을 한 65세 이상 그룹에서 폐활량이 평균 12% 증가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홍 씨가 주목한 것은 식단이었습니다. 특히 항산화 식품에 집중했는데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항산화하면 블루베리나 시금치를 떠올리시는데 폐 건강에 가장 좋은 항산화 식품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마늘입니다. 중국 진안대학교에서 4,500명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연구에 따르면 주 2회 이상 마늘을 섭취한 그룹에서 폐암 발생률이 44%나 낮았습니다. 마늘 속 알리신 성분이 폐 조직의 염증을 줄이고 면역세포의 활동을 촉진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마늘을 그냥 먹으면 효과가 반감됩니다. 마늘을 다진 후 10에서 15분간 공기에 노출시켜야 알리신이 최대로 생성됩니다. 홍 씨는 매일 저녁 마늘 2쪽을 다져서 15분 후에 올리브 오일과 함께 섭취했습니다. 또 하나 놀라운 식품이 있습니다. 바로 토마토인데 생토마토가 아닌 익힌 토마토여야 합니다. 하버드 보건대학원의 연구에 따르면
토마토를 가열하면 라이코펜이 3-4배 증가하며 이 라이코펜이 폐 조직의 노화를 늦춘다고 합니다. 홍 씨는 매주 토마토 소스 파스타를 2회 이상 드셨는데 이것도 폐 기능 향상에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폐를 젊게 만드는 운동의 진실. 운동 이야기를 하면 많은 시니어분들이 걱정스러워 하십니다. 이미 숨이 차는데 운동까지 해야 하나 하는 부담감 때문이죠. 하지만 여기에 우리가 몰랐던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김모 씨, 68세는 만성 폐쇄성 폐질환 초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약물 치료와 함께 운동을 권했지만 김 씨는 망설였습니다. 계단만 올라도 숨이 차는데 어떻게 운동을 하겠느냐는 생각이었죠. 그런데 6개월 후 김 씨의 폐기능 검사 결과는 모든 사람을 놀라게 했습니다. 폐활량이 35%나 향상된 것입니다. 김 씨가 한 운동은 의외로 단순했습니다. 물속 걷기였습니다. 동네 수영장에서 가슴 깊이 물에 들어가서 천천히 걷기만 했습니다. 하루 20분씩 주 3회였죠. 왜 이런 간단한 운동이 그토록 효과적이었을까요? 물의 압력이 핵심이었습니다. 일본 스쿠바 대학교 스포츠의학과의 연구에 따르면 가슴 깊이 물에서 운동할 때 폐에 가해지는 수압이 호흡 근육을 강화시킨다고 합니다. 마치 폐가 무게 운동을 하는 것과 같은 효과죠. 실제로 8주간 물속 걷기를 한 65세 이상 그룹에서 폐활량이 평균 28% 증가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물의 온도였습니다. 김 씨가 다닌 수영장의 물 온도는 28도였는데 이 온도가 폐 건강에 최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너무 차가우면 기관지가 수축하고 너무 따뜻하면 효과가 떨어집니다. 28에서 30도의 따뜻한 물에서의 운동이 기관지를 확장시키고 가래 배출을 도와준다는 것이죠. 하지만 물속 걷기를 할 수 없는 분들을 위한 대안이 있습니다. 바로 계단 운동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오르는 것이 아니라 내려가는 것입니다. 독일 민헨 대학교의 연구팀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계단을 내려갈 때 사용하는 근육이 폐활량 증가에 더 효과적이라는 것입니다. 계단을 내려갈 때는 원심성 수축이라는 특별한 근육 활동이 일어납니다. 이때 호흡 근육들이 더 효율적으로 발달하며 동시에 관절에 가해지는 부담은 오히려 줄어든다고 합니다. 김 씨도 물속 걷기와 함께 주 2회는 아파트 계단을 천천히 내려가는 운동을 병행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반전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유산소 운동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폐 건강에는 근력 운동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코어 근육 강화가 핵심입니다. 미국 메이오 클리닉의 연구에 따르면 복부와 등 근육이 약해지면 폐가 제대로 확장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 폐는 갈비뼈와 횡격막에 둘러싸여 있는데 이를 지탱하는 코어 근육이 약해지면 폐활량이 급격히 감소합니다. 실제로 65세 이상에서 코어 근육 강화 운동을 12주간 한 그룹은 폐활량이 평균 22% 증가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김 씨가 실천한 코어 운동은 간단했습니다. 의자에 앉아서 하는 드로우인 운동이었죠. 등을 의자에 기대고 배꼽을 척추 쪽으로 당기면서 10초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때 숨을 멈추지 말고 자연스럽게 호흡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하루 10회씩 3세트를 했습니다. 또 다른 효과적인 운동은 풍선 불기였습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이것이야말로 폐재활의 핵심입니다. 캐나다 토론토 대학교 연구팀의 발견에 따르면 풍선 불기는 폐의 잔기량을 줄이고 환기량을 늘리는 데 가장 효과적인 운동이라고 합니다. 김 씨는 매일 아침 일반 고무 풍선 3개를 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 번에 끝까지 부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단계적으로 부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반만 불고 잠깐 쉬었다가 다시 불어서 완성하는 방식이죠. 이렇게 하면 폐포가 점진적으로 확장되면서 손상 위험 없이 용량을 늘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심한 폐질환이 있거나 최근에 폐 수술을 받으신 분들은 의사와 상의 후에 시작해야 합니다.
또한 운동 중 가슴 통증이나 심한 어지러움이 있으면 즉시 중단하고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운동 시간대도 중요합니다. 아침 공기가 좋다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오후 2시에서 4시가 폐운동에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이 시간대에 우리 몸의 폐 기능이 하루 중 최고조에 달하기 때문입니다. 김 씨도 처음에는 아침에 운동했지만 오후로 바꾼 후 더 좋은 효과를 경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 씨가 깨달은 중요한 진실이 있습니다. 운동은 꾸준함이 전부라는 것입니다. 하루 1시간씩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것보다 하루 15분씩 매일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폐는 사용하지 않으면 빠르게 기능이 떨어지지만 꾸준히 자극을 주면 나이와 상관없이 놀랍도록 회복됩니다. 김 씨의 경우 6개월 만에 계단 5층을 한 번에 올라갈 수 있게 되었고 손자와 축구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변화가 단순한 물속 걷기와 풍선 불기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이 놀랍지 않으신가요? 오늘부터라도 가까운 수영장을 찾아보시거나 집에서 풍선 하나 구입해서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잠을 잘 못 주무시면 다음 날 숨이 더 차다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이를 단순한 피로로 여기시지만 사실 수면과 폐 건강 사이에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깊은 연관성이 숨어 있습니다. 대전에 사시는 박모 씨, 최근 1년간 이상한 증상을 겪고 있었습니다. 밤에 잠을 설치면 다음 날 유독 기침이 심해지고 가래도 많이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감기 기운이라고 생각했지만 수면 클리닉을 찾은 후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박 씨는 수면무호흡증이 있었고 이것이 폐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수면무호흡증이 있으면 밤 동안 수십 번에서 수백 번까지 호흡이 멈춥니다. 이때 우리 몸은 산소가 부족해지자 심장을 빠르게 뛰게 하고 혈관을 수축시킵니다. 문제는 이런 상황이 폐혈관에도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미국 존스 홉킨스 의과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중등도 이상의 수면무호흡증 환자는 정상인에 비해 폐 기능이 평균 15에서 25% 낮다고 보고되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따로 있습니다. 수면무호흡증으로 인한 산소 부족은 폐포벽을 손상시켜 조기 노화를 촉진시킵니다. 실제로 스위스 베른 대학교에서 65세 이상 1200명을 5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 수면무호흡증이 있는 그룹에서 폐기능 저하 속도가 2.3배 빨랐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는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라 수면 장애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박 씨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했을까요? 처음에는 CPAP라는 기계 치료를 권받았지만 기계에 적응하기 어려워했습니다. 그때 의사가 제안한 것이 측면 수면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옆으로 눕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호주 시드니 대학교 수면의학과의 연구에 따르면 왼쪽으로 누워 자는 것이 폐 건강에 가장 좋다고 합니다. 심장이 왼쪽에 있기 때문에 오른쪽 폐가 더 자유롭게 확장될 수 있고 동시에 위산 역류도 줄어들어 기도 자극이 감소합니다. 박 씨는 등 뒤에 베개를 받쳐서 자연스럽게 왼쪽으로 누워 잘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잠자리 자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잠자리 환경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인데 침실의 습도가 폐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의 권고안에 따르면 침실 습도는 40에서 60%를 유지해야 합니다. 너무 건조하면 기도가 마르고 너무 습하면 곰팡이나 진드기가 번식합니다. 박 씨가 사용한 방법은 의외로 간단했습니다. 잠들기 1시간 전에 젖은 수건을 라디에이터나 난방기 근처에 걸어두는 것이었죠. 가습기를 사용해도 되지만 청소를 자주 해주지 않으면 오히려 세균 번식의 온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젖은 수건은 자연스럽게 습도를 조절하면서도 세균 걱정이 적은 방법입니다. 또 하나 놀라운 발견이 있었습니다. 잠들기 전 호흡 준비 운동이 수면 중 폐 기능을 크게 향상시킨다는 것입니다. 이건 무엇일까요? 독일 민헨 대학교 수면연구센터에서 개발한 방법으로
잠들기 30분 전에 5분간 특별한 호흡을 하는 것입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한 손은 가슴에, 다른 손은 배에 올립니다. 가슴 손은 움직이지 않게 하고 배 손만 위아래로 움직이도록 호흡합니다. 이때 들이마실 때는 3초, 내쉴 때는 6초로 내쉬는 시간을 2배 길게 합니다. 이 호흡법을 8주간 실시한 그룹에서 수면 중 산소 포화도가 평균 7% 향상되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놀라운 것은 수면 시간과 폐 건강의 관계였습니다. 혹시 잠을 많이 잘수록 폐에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실제로는 정반대입니다. 일본 도쿄 대학교에서 70세 이상 3,00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하루 9시간 이상 자는 그룹이 7에서 8시간 자는 그룹보다 폐 기능이 12% 낮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너무 많이 자면 호흡 근육의 활동이 줄어들고 폐포의 환기도 감소합니다. 또한 누워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폐 하부에 분비물이 고이기 쉬워집니다. 박 씨도 처음에는 나이 들면 잠을 많이 자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수면 시간을 7시간 30분으로 조절한 후 오히려 호흡이 편해졌습니다. 잠자리에서 일어날 때의 방법도 중요합니다. 많은 시니어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침을 하시는데 이는 밤 동안 고인 분비물 때문입니다. 캐나다 맥길 대학교 호흡재활센터에서 권하는 방법은 단계적 기상법입니다. 눈을 뜨면 바로 일어나지 말고 침대에서 1~2분간 심호흡을 합니다. 그 다음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서 다시 1분간 호흡을 정리합니다. 마지막으로 일어나서 창문을 열고 신선한 공기를 마십니다. 이렇게 단계적으로 일어나면 기도에 고인 분비물이 자연스럽게 배출되고 급격한 혈압 변화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박 씨가 경험한 또 하나의 변화는 꿈의 질이었습니다. 수면 무호흡증이 개선되면서 꿈을 더 자주 기억하게 되었고 악몽도 줄어들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부수 효과가 아닙니다. 미국 하버드 의과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렘 수면이 충분해야 폐 조직의 회복과 재생이 활발해진다고 합니다. 수면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잠들기 전 스마트폰이나 TV 시청은 폐 건강에도 악영향을 줍니다. 블루라이트가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해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지만 최근 연구에서는 이것이 호흡 패턴에도 영향을 준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대학교의 연구팀은 취침 2시간 전까지 블루라이트에 노출된 그룹에서 수면 중 호흡 불규칙이 30% 증가했다고 보고했습니다. 박 씨도 잠들기 1시간 전부터는 모든 전자기기를 끄고 대신 클래식 음악을 낮은 볼륨으로 들었습니다. 이렇게 6개월을 지속한 결과 수면 무호흡 지수가 절반으로 줄어들었고 낮 시간 호흡 곤란도 현저히 개선되었습니다. 스트레스가 폐를 망가뜨리는 놀라운 방식. 화가 나거나 스트레스를 받으실 때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힌다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이를 단순한 심리적 현상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스트레스가 폐에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손상을 가한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최근 연구를 통해 밝혀지고 있습니다. 인천에 거주하는 이모 씨, 65세는 남편을 간병하느라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습니다. 2년간의 간병 기간 동안 이 씨는 만성적인 기침과 가슴 답답함을 호소했습니다. 여러 병원을 다녔지만 특별한 폐질환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요양원에 입원한 후 3개월 만에 이 씨의 폐기능 검사 수치가 놀랍게 개선되었습니다. 무려 20%나 향상된 것입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스탠포드 대학교 의과대학에서 발표한 혁신적인 연구 결과가 그 답을 제시합니다. 만성 스트레스 상태에서는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과다 분비되는데 이 호르몬이 폐포벽의 염증을 증가시키고 폐 탄력성을 떨어뜨린다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스트레스로 인한 얕은 호흡이 폐포의 일부를 사용하지 않게 만들어 결국 폐활량 감소로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스트레스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호흡 패턴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평상시에는 분당 12에서 16회 호흡하지만 스트레스를 받으면 20에서 25회로 증가하면서 호흡이 얕아집니다. 이때 폐의 상부만 사용하게 되어 하부 폐포들이 점점 위축됩니다. 독일 베를린 샤리테 의과대학에서 진행한 실험은 충격적입니다. 스트레스 상황에 3개월간 노출된 그룹에서 폐하부 활동이 40%나 감소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실제로 폐의 일부가 사용 중단 상태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해당 부위의 폐포가 영구적으로 손상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이 씨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했을까요?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처방받은 약도 있었지만 가장 효과적이었던 것은 인지호흡법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심호흡과는 차원이 다른 방법입니다. 인지호흡법은 호흡을 하면서 동시에 자신의 감정 상태를 인식하고 조절하는 기법입니다. 미국 듀크 대학교 행동의학연구소에서 개발한 이 방법은 스트레스성 호흡 장애에 놀라운 효과를 보입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호흡할 때마다 지금 나는 화가 났다. 지금 나는 걱정이 많다라고 속으로 인정한 후 하지만 이 호흡으로 평온해진다라고 말하며 천천히 내쉽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이 방법의 효과는 과학적으로 입증되었습니다. 8주간 실시한 그룹에서 코르티솔 수치가 평균 35% 감소했고 폐활량은 18% 증가했습니다. 이 씨도 이 방법을 하루 3번, 각 5분씩 실시했는데 2주 만에 가슴 답답함이 현저히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스트레스와 폐 건강의 관계에서 가장 놀라운 발견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웃음의 힘입니다. 일본 츠쿠바 대학교에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진심으로 웃을 때 폐활량이 일시적으로 15에서 20% 증가한다고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효과가 웃음이 끝난 후에도 2~3시간 지속된다는 점입니다. 웃음이 폐에 미치는 영향은 복합적입니다. 웃을 때는 복식호흡이 자동으로 일어나고 횡격막이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또한 웃음으로 인한 진동이 기관지에 고인 분비물을 배출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이 씨는 매일 저녁 30분씩 코미디 프로그램을 시청했는데 이것도 폐기능 개선에 기여했을 것입니다.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또 다른 방법으로 원예 치료가 있습니다. 흙을 만지고 식물을 기르는 것이 어떻게 폐 건강과 연관될까요? 네덜란드 와게닝겐 대학교의 연구에서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실내 원예 활동을 12주간 한 그룹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28% 감소했고 폐 기능도 향상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비결은 식물의 음이온 효과와 반복적 동작의 명상 효과에 있습니다. 식물이 방출하는 음이온은 기관지를 확장시키고 동시에 심리적 안정감을 줍니다. 또한 물주기, 분갈이 같은 반복적 작업은 명상과 같은 효과를 내어 스트레스를 줄여줍니다. 이 씨도 집안에 화분 5개를 들여놓고 매일 관리했는데 이것이 스트레스 감소와 실내 공기질 개선에 동시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음악 치료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음악의 종류입니다. 많은 분들이 클래식이나 명상음악을 떠올리시지만 폐 건강에 가장 좋은 음악은 의외로 트로트였습니다. 이화여자대학교 음악치료학과의 연구에 따르면 익숙한 트로트를 따라 부를 때 복식호흡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동시에 향수를 자극해 스트레스 해소 효과가 크다고 합니다. 특히 아리랑, 도라지 같은 구성진 곡들을 부를 때 호흡 근육 활동이 30% 증가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씨는 매일 오후 1시간씩 좋아하는 트로트를 따라 불렀는데 이것이 폐활량 증가와 스트레스 해소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스트레스와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중요한 발견이 있습니다. 바로 사회적 지지의 중요성입니다. 혼자서 스트레스를 감당하려 할 때와 누군가와 함께 이야기하며 해결할 때의 폐 건강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미국 미시간 대학교에서 65세 이상 2,00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사회적 고립 상태에 있는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폐기능이 평균 18% 낮았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이 씨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간병 스트레스를 혼자 감당할 때는 증상이 심했지만 같은 처지의 가족들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한 후부터 호흡이 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대화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 호르몬이 감소하고 자연스럽게 호흡 패턴이 정상화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씨가 깨달은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스트레스에 대응하는 방식을 바꿈으로써 폐 건강을 보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처하느냐에 따라 우리 몸의 반응이 달라집니다. 이제는 스트레스를 받을 때 내 폐가 지금 힘들어하고 있구나라고 인식하고 즉시 깊은 호흡으로 대응한다고 합니다. 이런 작은 변화가 모여 큰 개선을 가져온 것입니다. 집 안 공기가 바깥보다 더 나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많은 시니어분들이 미세먼지나 대기오염을 걱정하며 집 안에만 계시지만 실제로는 실내 공기가 실외보다 2배에서 5배 더 오염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광주에 사시는 정모 씨 69세는 매년 겨울만 되면 기침이 심해지고 가래가 많아졌습니다. 감기라고 생각하고 약을 먹어도 봄이 될 때까지 증상이 지속되었죠. 그런데 작년 겨울 집안 공기질 측정을 해보니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PM2.5 농도가 실외의 3배나 높았던 것입니다. 원인을 찾아보니 예상치 못한 곳에 있었습니다. 바로 보일러였습니다. 오래된 보일러에서 나오는 미세한 연소가스가 집안으로 역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국환경공단의 조사에 따르면 15년 이상 된 보일러의 30%에서 이런 현상이 발견된다고 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런 가스에는 일산화탄소뿐만 아니라 폐염증을 유발하는 질소산화물도 포함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정 씨가 보일러를 교체한 후 겨울철 기침이 80%나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보일러만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실내 공기질을 해치는 또 다른 주범들이 있었는데 그중 하나는 의외로 방향제였습니다. 프랑스 리옹 대학교 환경보건연구소의 충격적인 발견에 따르면 인공 방향제에서 나오는 휘발성 유기화 합물이 폐포벽을 자극해 만성 염증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특히 65세 이상에서는 이런 화학 물질에 대한 해독 능력이 떨어져 더 큰 영향을 받습니다. 12주간 방향제를 사용한 그룹과 사용하지 않은 그룹을 비교한 결과 사용 그룹에서 폐기능이 평균 8%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정 씨는 집안의 모든 방향제를 없애고 대신 천연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바로 숯과 베이킹소다였죠. 방마다 숯 한 덩어리씩 놓고 신발장에는 베이킹소다를 담은 작은 그릇을 두었습니다. 이 방법만으로도 집안 냄새가 현저히 줄어들었고 동시에 공기 중 유해 물질도 흡착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발견은 요리 방법과 폐 건강의 연관성이었습니다. 혹시 볶음이나 튀김 요리를 자주 하시나요? 중국 베이징 대학교 환경과학과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고온에서 기름을 사용한 요리를 할 때 발생하는 연기에는 벤조피렌 같은 발암 물질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특히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주방에서는 이런 물질의 농도가 실외 오염 지역보다 높아질 수 있습니다. 정 씨는 요리 방법을 바꿨습니다. 볶음 대신 찜이나 삶는 요리를 늘리고 부득이하게 기름을 사용할 때는 연기점이 높은 올리브 오일이나 포도씨유를 사용했습니다. 또한 요리할 때는 반드시 환기를 틀고 요리 후에도 30분간 더 가동했습니다. 이런 작은 변화만으로도 폐 자극 증상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실내 공기질 개선에 가장 효과적인 것은 역시 환기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환기 시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하루 한 번 창문을 활짝 열어두시는데 이보다는 하루 3-4번 각 10에서 15분씩 환기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서울대학교 환경보건학과의 연구에 따르면 이렇게 나누어 환기할 때 실내 오염물질 제거 효과가 30% 더 높았다고 합니다.
환기할 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오히려 실외 공기가 더 나쁠 수 있으니 미세먼지 농도를 확인하고 보통 이하일 때만 환기해야 합니다. 정 씨는 스마트폰 앱으로 매일 공기질을 확인하고 좋음이나 보통일 때만 환기했습니다. 식물을 이용한 공기 정화도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어떤 식물을 선택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나사에서 발표한 공기 정화 식물 중에서도 시니어에게 특히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산세베리아는 밤에도 산소를 방출하고 스파티필름은 암모니아와 포름알데히드를 효과적으로 제거합니다. 정 씨는 거실에 산세베리아 2개, 침실에 스파티필름 1개를 두었는데 3개월 후 집안 공기질이 눈에 띄게 개선되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가습기 사용법입니다. 건조한 겨울철 가습기는 필수이지만 잘못 사용하면 폐 건강에 해가 될 수 있습니다. 가습기병이라는 것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가습기를 제대로 청소하지 않으면 세균이나 곰팡이가 번식하고 이것이 호흡기로 들어가 염증을 일으킵니다. 정 씨가 실천한 안전한 가습기 사용법은 이렇습니다. 매일 물을 갈아주고 일주일에 한 번은 구연산으로 청소합니다. 또한 습도는 50%를 넘지 않도록 조절했습니다. 너무 높은 습도는 오히려 곰팡이 번식을 촉진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관리를 통해 정 씨는 건조한 기간에도 기도 자극 없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실외 활동 시에도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미세먼지 마스크를 착용하시는 것은 좋지만 너무 오래 착용하면 오히려 호흡 근육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에서는 호흡 저항이 증가해 더 많은 힘을 들여야 하는데 이것이 지속되면 호흡 근육 피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교 호흡기내과의 권고안에 따르면 마스크는 꼭 필요한 상황에서만 착용하고 착용 중에는 평소보다 천천히 깊게 호흡하라고 합니다. 또한 마스크를 벗은 후에는 5분간 깊은 호흡으로 호흡 근육을 이완시켜 주는 것이 좋습니다. 정 씨의 1년간 경험을 종합해 보면 환경 개선만으로도 폐 건강이 크게 향상될 수 있습니다. 보일러 점검, 방향제 제거, 요리 방법 변경, 규칙적 환기, 식물 활용 등 작은 변화들이 모여 큰 개선을 가져온 것입니다. 이제 정 씨는 겨울철에도 기침 없이 편안하게 지내고 있으며 전반적인 호흡 상태도 1년 전보다 훨씬 좋아졌습니다. 약물과 건강보조식품의 올바른 활용법, 폐 건강을 위해 영양제나 건강기능식품을 드시고 계신가요? 많은 시니어분들이 각종 보조제에 의존하시는데 여기에는 우리가 모르는 함정과 놀라운 진실들이 숨어 있습니다. 대구에 사시는 71세 최모 씨는 폐 건강을 위해 6가지 영양제를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비타민C, 비타민 E, 오메가3, 코큐텐, 은행잎 추출물, 그리고 항산화 복합제까지. 월 비용만 15만 원이 넘었죠. 하지만 1년을 복용해도 폐기능 검사 수치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속이 쓰리고 소화가 잘 안 되는 부작용만 생겼습니다. 그런데 영양제를 절반으로 줄이고 복용 방법을 바꾼 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3개월 만에 폐기능이 12% 향상된 것입니다.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핀란드 헬싱키 대학교 영양학과에서 발표한 연구가 그 답을 제시합니다. 문제는 과다 복용과 잘못된 조합이었습니다. 항산화 영양제를 너무 많이 복용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는 것입니다. 특히 비타민 E를 하루 400 IU 이상 복용한 그룹에서 폐기능이 오히려 감소했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항산화제가 과다하면 우리 몸의 자연적인 산화환원 균형을 깨뜨려 세포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 씨가 전문가 상담을 받은 후 정리한 복용법은 이렇습니다. 비타민C는 천연 형태로 하루 500mg 이하, 오메가3는 EPA, DHA 합계 1000mg, 그리고 새로 추가한 것이 비타민 D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비타민 D를 골건강용으로만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폐 건강에도 매우 중요합니다.
미국 하버드 공중보건대학원의 대규모 연구에 따르면 혈중 비타민 D 농도가 높은 그룹에서 폐 기능이 평균 15%더 좋았다고 합니다. 비타민 D는 폐포의 면역세포를 활성화시키고 폐염증을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65세 이상에서는 피부의 비타민 D 합성 능력이 떨어지므로 보충이 더욱 중요합니다. 하지만 비타민 D도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단독 복용보다는 마그네슘과 함께 복용해야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비타민 D가 활성화되려면 마그네슘이 필수이기 때문입니다. 최 씨는 비타민 D 2000IU와 마그네슘 200mg을 함께 복용했더니 단독 복용했을 때보다 훨씬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영양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복용 시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에 한꺼번에 드시는데 이는 효과를 반감시킵니다. 지용성 비타민 A, D, E, K은 기름기 있는 음식과 함께, 수용성 비타민 B군, C는 물과 함께 복용해야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최 씨가 실천한 복용 스케줄은 이렇습니다. 아침 식후에 오메가3와 비타민 D, 점심 후에 비타민 C, 저녁 식후에 마그네슘을 복용했습니다. 이렇게 나누어 복용하니 소화 부담도 줄고 각 영양소의 흡수율도 높아졌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발견이 하나 더 있습니다. 폐 건강에 가장 효과적인 것은 비싼 수입 영양제가 아니라 우리 주변의 흔한 식품이었습니다. 바로 생강입니다. 인도 뉴델리 의과대학에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생강 추출물을 12주간 복용한 그룹에서 폐 기능이 평균 18%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생강 속 진게롤과 쇼가올 성분이 기관지를 확장시키고 염증을 줄여준다는 것이죠. 더욱 놀라운 것은 생강차를 하루 2잔씩 마신 것만으로도 비슷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최 씨는 매일 아침과 저녁에 생강차를 마셨는데 이것이 영양제보다 더 확실한 효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약물 복용 시 주의사항도 중요합니다. 특히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은 폐건강 보조제와의 상호작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은행잎 추출물은 혈액을 묽게 하는 효과가 있어 와파린 같은 항응고제와 함께 복용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최 씨의 경우도 처음에는 고혈압약과 함께 복용하던 코큐텐이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혈압이 너무 떨어져 어지러움을 호소했던 것입니다. 의사와 상담 후 코큐텐 복용량을 조절하니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이처럼 기존 복용 약물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의료진과 상의해야 합니다. 한방 치료에 대한 관심도 많으시죠? 한의학에서 폐는 기를 주관하는 장부로 여겨집니다. 실제로 몇몇 한약재는 과학적으로도 폐 기능 개선 효과가 입증되었습니다. 특히 도라지는 폐열을 내리고 가래를 삭이는 효과가 뛰어납니다.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에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도라지 추출물을 8주간 복용한 그룹에서 폐활량이 14% 증가했다고 합니다. 도라지 속 사포닌 성분이 기관지 점막을 보호하고 염증을 줄여준다는 것이죠. 최 씨도 주 3회 도라지 우린 물을 마셨는데 가래가 현저히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약재도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개인 체질에 따라 효과가 다르고 일부는 기존 약물과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항응고제나 당뇨약을 복용 중인 분들은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반드시 한의사나 주치의와 상담 후 복용하시기 바랍니다. 최 씨가 1년간의 경험을 통해 얻은 교훈은 적은 것이 더 많은 것이라는 점입니다. 많은 영양제를 복용하는 것보다는 꼭 필요한 것만 선별해서 올바른 방법으로 복용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었습니다. 또한 값비싼 수입 제품보다는 우리 주변의 자연식품이 더 안전하고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보조제에만 의존하지 말고 균형 잡힌 식사와 규칙적인 운동을 병행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아무리 좋은 영양제도 건강한 생활 습관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최 씨는 이제 영양제 비용을 절반으로 줄였지만 폐 건강은 오히려 더 좋아졌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현명한 건강관리의 진정한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결론 오늘부터 시작하는 폐 건강 지키기.
지금까지 폐 건강에 대한 놀라운 사실들과 실천 방법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홍 씨의 호흡법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김 씨의 물속 걷기, 박 씨의 수면 개선, 이 씨의 스트레스 관리, 정 씨의 환경 개선, 그리고 최 씨의 영양 관리까지. 이 모든 이야기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중요한 진실이 있습니다. 바로 나이가 들어도 폐는 충분히 회복되고 개선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폐기능 저하를 단순히 노화 현상으로 받아들이시지만 실제로는 적절한 관리를 통해 20에서 30%의 기능 향상이 가능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75세에 시작해도 늦지 않다는 점입니다.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용기와 꾸준히 실천하는 의지입니다. 먼저 가장 기본이 되는 호흡법부터 시작해 보세요. 매일 아침 일어나시면 침대에서 5분간 4, 7, 8 호흡법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4초간 코로 들이마시고 7초간 참았다가 8초간 입으로 내쉬는 것입니다. 이 간단한 호흡법만으로도 폐활량이 점진적으로 향상됩니다. 처음에는 숫자를 맞추기 어려우실 수 있으니 자신의 호흡에 맞춰 비율만 유지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일상 속 작은 운동들을 시작해 보세요.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되 올라가는 것보다 내려가는 것에 집중하세요. 계단을 내려갈 때 천천히 한 발씩 안전하게 내디디면서 자연스럽게 호흡하시면 됩니다. 만약 계단이 부담스러우시다면 의자에 앉아서 하는 드로우인 운동이나 풍선 불기부터 시작하세요. 세 번째는 식습관 개선입니다. 매일 마늘 2쪽을 다져서 15분간 공기에 노출시킨 후 올리브오일과 함께 드시고 일주일에 2, 3회는 토마토 소스를 이용한 요리를 드시기 바랍니다. 또한 매일 생강차 2잔을 마시시면 기관지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런 식품들은 값비싼 영양제보다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수면 환경도 점검해 보세요. 침실 습도를 40에서 60%로 유지하고 잠들기 1시간 전부터는 모든 전자기기를 꺼두세요. 왼쪽으로 누워서 주무시고 잠들기 전 5분간 복식호흡으로 하루의 스트레스를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수면은 폐 조직의 회복과 재생에 필수적입니다. 스트레스 관리를 위해서는 인지호흡법을 활용하세요. 화가 나거나 걱정이 많을 때 지금 나는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인정한 후 하지만 이 호흡으로 평온해진다며 천천히 내쉬시기 바랍니다. 또한 매일 30분씩 웃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시청하거나 좋아하는 노래를 불러보세요. 진심 어린 웃음과 노래는 최고의 폐 운동입니다. 집안 환경 개선도 중요합니다. 하루 3, 4번 각 10에서 15분씩 환기하시고 인공 방향제 대신 수지나 베이킹소다를 활용하세요. 요리할 때는 환기를 반드시 사용하고 가능하면 찜이나 삶는 요리를 늘리시기 바랍니다. 거실에는 산세베리아, 침실에는 스파티 필름 같은 공기 정화 식물을 두시면 좋습니다. 영양제를 복용하고 계시다면 과다 복용을 피하고 복용 시간을 나누어 보세요. 특히 비타민 D와 마그네슘은 폐 건강에 중요하니 의사와 상담 후 적절한 용량으로 복용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영양제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자연식품을 통한 영양 섭취를 우선시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한 번에 모든 것을 다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우선 가장 쉬운 것 하나부터 시작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는 심호흡이든 하루 한 번 계단 내려가기든 생강차 한 잔 마시기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것이고 꾸준히 지속하는 것입니다. 폐 건강은 하루아침에 좋아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의 작은 노력들이 쌓여서 3개월, 6개월 후에는 분명한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계단을 오를 때 숨이 덜 차고 감기에 덜 걸리고 전반적으로 활력이 넘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방법들은 모두 과학적 근거가 있는 검증된 방법들입니다. 특별한 장비나 많은 비용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집에서, 일상에서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하나씩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폐는 건강한 노년의 기초입니다.
깨끗한 공기를 마음껏 들이마시고 활기찬 일상을 보내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 한결같은 마음으로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 노력한다는 마음으로 이런 정보들을 정리해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폐 건강이 하루하루 좋아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방법을 시도하시든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기존 질환이 있으시거나 약물을 복용 중이시라면 반드시 의료진과 상의하신 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운동이나 호흡법 중에 가슴 통증이나 심한 어지러움이 있으시면 즉시 중단하고 병원에 가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꾸준히 건강 정보를 전달하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분들께 유용한 건강 정보를 전해드릴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 내일 하나씩 좋은 습관을 쌓아가시면 분명히 달라진 자신을 만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분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하루하루를 보내시길 바라며 다음에도 더 유용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